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번째 에너지 다소비국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에너지의 93%를 수입에 의존하는데요. 에너지 절약이 우리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방식의 대전환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란 무엇인지, 어떤 지원 정책을 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절약은 늘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에너지 효율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25% 개선해서 서울시가 6년 동안 쓰는 전력량에 버금가는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절감을 핵심 정책으로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에너지 효율 개선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자 에너지 효율은 OECD 36개국 중에서 33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안보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절감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이제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이제 좀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정부가 이번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감축 비상 대책에 나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나요? 네. 석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값 급등으로 해서 올해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무역 적자 누적, 그리고 이에 따른 환율 불안정, 에너지 가격 급등 부담과 함께 나아가서 탄소 중립 실현에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에너지 한파를 겪게 될 거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도 에너지 절감 정책과 제도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의 소등 시간을 1시간을 앞당겨서 11시 45분이면 이제 소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격적으로 이제 안달고 이제 파리 시장이 그렇게 이제 정책을 시행을 했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난방 피크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자정 시간까지의 전기 요금을 자정부터 오전 새벽 6시까지의 요금보다 7배 이상 높이는 이런 에너지 절약을 제5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수요 관리와 효율 향상을 위한 이런 노력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저소비 고효율 방식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소비 고효율 방식이란 어떤 것인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일, 일본 등 우리나라와 경제 산업 구조가 비슷한 국가들은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 부문에서는 같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하거나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소비 부문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 건물, 수송 전 부문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당장 다가올 지금 그 겨울철 이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이제 수요 관리와 효율을 높이는 방안, 특히 이제 국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이제 캠페인도 필요하겠지만 그 공공부문에서 이번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앞장서 가지고 5가지 실천 강령을 또 발표하면서 특히 산업 분야의 63%를 차지하는 다소비 기업들의 어떤 자발적인 그 효율 혁신 협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좀 낼 걸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실천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 나갈 건가에 네.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효율 향상과 수요 관리, 그래서 저소비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함께 모색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건가요? 대표적인 것이 뭐 이제 그 에너지 캐시백 제도인데요. 한국전력을 주도로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다른 가정, 다른 단지보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했을 때 그만큼을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도 줄이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것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그 진행을 하고 큰 성과가 좀 없고 하다 보니 이런 에너지 절약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제 어려움이 많다라는 걸 느끼고 이제는 인센티브와 그리고 전력 피크를 좀 관리하기 위한 수요 관리 중심으로 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행동을 또 좀 유도해서 네. 인센티브로 수요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아주 좋은 제도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지원 정책이란 말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요즘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죠. 에너지를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절감하면서 돈도 돌려받는 정책, 어떤 지원 정책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김성진 씨입니다. 제가 평소에 환경 문제에 엄청 관심이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도 타게 되었고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절약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관리비와 수선 유지비 같은 공동 사용료가 인상되고 적은 세대수로 기본 관리비가 높은 편이지만 다른 집에 비해 평균 8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덜 내고 있다는데 우선 그 비법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저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실적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탄소 포인트 제도를, 서울시에서는 에코 마일리지를, 한국전력에서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운영해서 감축률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거나 관리비 납부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쓰지 않는 플러그는 무조건 뽑거나 불필요한 실내 조명 끄기, 보일러의 온도 낮추기 등 가정에서도 손쉽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멀티탭 같은 경우가 제일 쉬운 방법인데요. 멀티탭만 끄더라도 한 달에 2만 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기능이 있는 가전이라면 누진세가 적용되기 전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하고 에너지 절약 모드를 설정해 얼마나 절약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특히 김성진 씨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캐시백 제도입니다. 지난 2월에 실시된 에너지 캐시백 시범 사업은 세대 평균 절감률 14.1%로 효과가 매우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기차 니로를 무려 12,200대나 완충할 수 있는 전력량이고 소나무 13만 2천 그루가 해내는 온실가스 저감량과 맞먹는 수치라는데요.
일단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그리고 캐시백도 받고 또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는 돈을 아끼고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환경보호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캐시백. 지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올 겨울에는 우리 모두 동참해보는 거 어떨까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김성진 씨를 만나봤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활용해서 에너지는 아끼면서 말 그대로 아낀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지원 정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에너지 캐시백은 이 사업에 참여한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서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에 절약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사업은 전력 공급 비용 대비해서 비용 효과적이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새로운 에너지 소비 혁신 문화를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거를 어디에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이제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누구나 이제 신청할 수 있고 아파트 단지는 또 단지 차원에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네. 6개월 단위로 이제 지급을 하고 캐시를 그리고 올해 이제 12월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한국전력 에너지 마켓플레이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전력 에너지 마켓플레이스에서 네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에너지 캐시백 외에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더 있는지 궁금한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에너지 캐시백이 전기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가스 에너지 캐시백도 이번에 시행이 됩니다. 네.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도시가스를 절감하시면 절감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돌려드립니다. 네. 이 외에 탄소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서 탄소 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하면 좋은 점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절감한 만큼 현금이나 상품권, 지방세 납부, 그리고 이제 종량제 봉투 등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선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신청 가능하고 일반 건물, 학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무소장님, 네, 어떤 지원 정책이 더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탄소 포인트제와 이제 비슷한데요. 네. 이제 에코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이제 사전에 신청을 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면 그만큼 마일리지를 이제 적립하게 되고 그것으로 해당 홈페이지에 가서 그 상품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죠. 그래서 환경 보호까지 하고 에너지 절약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 이런 선물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제도고요. 좀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노력을 해서 늘상 전기를 절약해야 된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전력 피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국민 참여와 인센티브 제도 그런 걸 좀 강화하는 이런 것도 좀 적극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사무처장님께서 지금 꿀팁을 주셨는데요. 무조건 에너지를 절약해라가 아니라 피크 시간대에 조금 더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절약 정책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 복지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복지 정책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께서 에너지 사용 시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취약계층의 난방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22년도 올해 정부 예산은 3,318억 원입니다. 작년 2,379억 원 대비 1,000억 원 이상, 1,000억 원가량 가까이 많은 규모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이중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2,034억 원입니다. 연탄 쿠폰 등유 바우처 등을 지원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창호, 단열, 냉난방기 교체, LED 조명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 개최 지원에 1,031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열 요금도 할인해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고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전기나 가스, 지역 난방 등에 이제 필요한 그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이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인데요. 이것을 시행함으로 있어서 이걸 또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17만 세대가 지원을 받게 됐고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활 속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 이용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은 전기차도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지원 정책도 궁금합니다. 네, 전기차 보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을 인하한 대신에 전기차는 그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전기차의 대중화를 가속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공해차에 대한 지원 정책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를 이용하면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발리 정상회의. 국내의 한 대기업에서 의전 차량인 VIP카로 전기차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 2,500만 대, 그중 친환경차는 120만 대를 돌파하면서 성장세가 뚜렷해졌다는데요. 전기차는 일단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매력적으로 처음에 다가왔는데 타다 보니까 동시에 친환경적으로 환경도 생각할 수 있어서 기분 좋게 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차.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김성진 씨는 전기차를 탐으로써 집 바깥에서도 환경 문제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김성진 씨가 전기차를 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보조금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조금은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국고보조금 800만 원에 저희 서울시에서 한 400만 원 정도 해줘서 한 1,2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름차를 탈 때는 뭐 10만 원을 주유해서 뭐 강원도를 갔다 오면은 그 기름을 다 썼다고 친다면 전기차를 탈 때는 한 2만 원 정도, 한 20%로 그 왕복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차를 타면서도 뭐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 오일도 안 들어가고 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회생제동으로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사용도 적고 해서 정말 타이어만 바꾸고 타게 된 것 같아요. 출연 중인 뮤지컬 공연장으로 가는 길에 제작진이 동승했는데요. 전기차 타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연기관 차보다는 확실히 조용하네요. 노래 들을 때도 노래도 더 잘 들리는 것 같고 조용해서 그런 점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맞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내연기관 차량을 고집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주변에 충전소 찾아다니기가 번거롭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려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 400km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3, 40km 정도 왕복을 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은 무엇보다도 유지비가 적게 들고 환경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 좀 불편했던 건 충전소가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다른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으면 조금 기다려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인 전기차. 인류의 미래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더더욱 속도를 내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김성진 씨는 집 안팎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친환경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탄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전기차를 타면 다양한 혜택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네, 그 혜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그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전기차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 300만 원 한도 감면, 그리고 이제 교육세 90만 원이 감면되고요. 취득세는 140만 원 한도에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건강보험료도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할인 혜택이 있고요. 공용주차장 이용요금도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 통행료와 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등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연료비가 적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김성진 씨는 가솔린 연료의 4분의 1 또는 20% 정도라고 했으니까 5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네, 연료비 절감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전기차의 경우는 100km당 그 연료비로 환산하면 4,560원 정도인데 그 휘발유 자동차는 100km당 11,448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네. 연료비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도 안 되고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네.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환경부는 이제 내년 예산에 무공해차 또 전기차를 비롯한 이런 보급 사업에 예산을 25.5% 증액을 해서 2조 7,402억 원으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환경도 지키면서 또 유지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전기차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범국민 에너지 절감 지원 정책에 더해서 정부와 공공기관도 발빠르게 절감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전례 없는 에너지 비상 상황. 한국전력에서는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비울 때는 컴퓨터 전원을 끄고 실내 조명을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 한전에서는 범국민 절전 유도로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전력 구입 가격 급등으로 인한 회사 재무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개년 동절기 에너지 평균 사용량의 15% 이상 절감을 목표로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난방온도 17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그 권역별 순차 운유 시간대에 경기 지역은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난방기 가동을 줄이고 있고요. 업무 시간 중에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광고, 장식, 조명 등은 심야 시간에 소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에 실내 조명을 30% 이상, 전력 피크 시간에는 50% 이상 소등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 17도에 맞추기. 업무 시간 중에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하기. 업무 시간에 실내 조명 30% 이상 소등하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는 부서별로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 시간 중에 개인 난방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서 개별 난방기를 운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 시간에 실내 조명 30% 이상, 전력 피크 시간에는 50% 이상 소등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식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 조명이나 사무기기가 잘 꺼져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카디건을 걸치거나 담요를 덮어서 온도를 높여서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전열기구 같은 난방기구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사용하신다거나 전등도 LED 같은 효율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50년간 인류가 직면할 가장 큰 과제로 에너지를 꼽고 있는데요.
에너지 다이어트가 단순히 전기료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강력하게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지킴이가 확실하게 체크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선도한다는 그 측면에서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10월 1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동절기 에너지 평균 사용량을 10% 절감한다는 것을 목표로 건물 난방온도 17도씨 이하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전력 피크 시간대에 난방기 순차 운유, 그리고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그리고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 조명 끄기, 마지막으로 그 업무 시간의 30%, 그리고 이제 전력 피크 시간대에 50% 이상의 소등한다는 5대 실천 방안을 골자로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대책입니다. 저희가 이 조치를 준비를 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전기식 난방이라는 가스 난방이라든지 그 지역 난방의 경우에도 지금 가장 수급 위기를 겪고 있는 가스로 이렇게 난방을 하는 것이기 그 가스를 에너지 원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에 전체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고 17도라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무처장님. 네, 이런 캠페인도 중요하고 또 이제 특히나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솔선해서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좀 강력한 10%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세워서 실천해 간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솔선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함께 동참할 의지를 많이 가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절약 캠페인과 어떤 행동 강령 이런 걸 통해서 공공부문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캠페인이나 어떤 일회성 사업으로 또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설비를 교체한다거나 그것을 또 지원하는 이런 걸 통해서 과감한 투자와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이런 실천 방안들도 좀 같이 더 모색될 수 있는 그런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공공기관에 이어서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 효율 혁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떤 협약인가요? 네,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의 57%에 이릅니다. 킵30, 그러니까 코리아 에너지 이피션시 파트너십 30이라고 해서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향후 5년간에 매년 에너지 효율 향상을 1%씩 향상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정부는 R&D라든지 융자라든지 에너지 진단, 그리고 그 대기업의 다소비 기업의 협력 업체의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해서 이 정부와 대기업, 에너지 다소비 기업,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협력 업체까지 아우르는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서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좋은 하여튼 정책을 이제 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전체 이제 에너지 소비의 이제 한 55%가 이제 산업 분야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 다소비 업종 또 다소비 기업들이 또 상당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인 이제 효율 혁신 협약을 맺어서 또 그만큼 이제 녹색 금융이라고 해서 융자 지원이나 이런 걸 더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어떤 기업, 에너지 공기업이나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젠 최우선으로 이런 수요 관리와 이제 효율 향상을 위해서 나름 이제 공급받는 수요처에 대한 관리도 좀 해나갈 수 있는 거를 이번에 더 추가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 절약이 곧 친환경이다라고 할 만큼 에너지를 절약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임에 비해서 유럽처럼
에너지 공급망이 다 이렇게 좀 잘 연결돼서 수급이 가능한 이런 구조가 또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에너지 자립, 에너지 안보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행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후발주자다 보니까 좀 상당히 늦었고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이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또 그 건축물 중에서도 일반 주택 말고도 상업용이나 업무용 건물을 어떻게 하면 단열을 잘 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건가 등등 뭐 이런 사례와 같이 좀 그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좀 가져가서 이런 걸 좀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에너지 절약이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지키는 일인 만큼 국민 모두가 동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감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정책 외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에너지 지원 정책이 또 있을까요? 네, 그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융복합, 뭐 여러 개를 뜻하는 것 같은데 네, 맞나요? 이 사업은 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개 이상의 그 신재생 에너지원 설비를 국비 50%, 지방비 30% 그리고 자부담 20%로 특정 지역의 그 주택이라든지 공공 상업 건물 등에 지원해서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또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 제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녹색 제품이죠. 녹색 제품 구매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큼 했는지, 연료나 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지 가격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과정을 보면서 구매를 하고 그러면 이제 마음도 부자가 되고 실제 이제 온실가스 저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뭐 작은 실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가 에너지 문제로 에너지 절감 정책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는 만큼 에너지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도 전 국민 에너지 절약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며 에너지 절약 지원 정책과 에너지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예, 그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구조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자 위험입니다. 그 에너지 소비 효율 혁신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수요 효율 없이는 그 에너지 수입 증가로 위한 무역 수지 문제 그리고 환율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그 부담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탄소 중립 실현도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위기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산업 경제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이라는 에너지 다이어트 10에 국민 모두가 참여하셔서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함께 모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에너지 다이어트 10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런 캠페인과 뭐 이제 공공 부분에서 솔선해서 하는 이런 행동들도 이제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실천 중요한데요. 에너지 어떤 소비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설비 교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 여기에 더 앞장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요 관리를 위해서 또 효율 향상을 위해서 그런 효과가 좀 극대화되려면 결국은 가격 그러니까 그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가 이런 것을 좀 추동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돼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바라봅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에 동참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돼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